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가 특수상권 창업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부분과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특수상권의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요, 충분한 유동인구가 있다라는 거, 유효 고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명몰에 들어가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 몰이 랜드마크의 성격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우리 어디서 장사해 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인지성을 되게 높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요. 또 다른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특수상권이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특수상권이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냐면, 특수상권을 내가 만약에 수수료 매장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보통은 소위 수수료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임대료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수료 매장으로 내가 어떤 몰에 들어갈 때, 만약에 제가 롯데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건데 계약 조건이 수수료 매장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제가 권리금 같은 거를 안 드리고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 보증금보다는 적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 비용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로드샵에다 매장을 낼 때는 권리금도 들어가고 보증금도 센 편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특수상권이 돈이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특수상권이기 때문에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건 이제 장점이란 말이에요. 특수상권 창업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광고 홍보.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특수상권 롯데몰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롯데몰까지 모아주는 역할은 롯데의 역할이기 때문에 광고 홍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나는 판매 촉진을 통해서 매장 안에 이 롯데몰까지 온 사람들을 내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광고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측면, 내가 광고를 안 해도 유동인구가 항상 풍부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측면들은 장점이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라는 얘기는 뭐냐? 롯데몰이나 스타필드에서 이런 짓은 하지 않겠죠. 카페 3개를 연달아 두고 경쟁을 시키지는 않겠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스타필드에 카페를 둔다고 하면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또는 1층에 만약에 카페가 3개라고 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 기획은 하고 입점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나, 스타필드에 들어가서 카페를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걱정을 안 해도 되냐면, 내 옆에 카페가 하나 더 생기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런 진입장벽들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풍부한 유동인구가 있고 광고 홍보가 충분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근데 나쁜 얘기는 없는 거냐? 위험 요인은 없는 거냐? 위험 요인도 있더라.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관리와 통제. 스타필드에 들어갔으면 스타필드의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롯데몰에 들어갔으면 롯데몰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규정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울 거다. 예를 들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이제 제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물병원에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면요, 반드시 새벽에만 해야 돼요. 대낮 시간에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낮 시간에는 예를 들어 그 몰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막 기계톱 돌아가고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매장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인테리어를 새벽에 해야 돼. 새벽에 해야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가 1.5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도양수와 관련된 거. 양도양수가 아예 안 되는 데도 있고, 양도양수를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데도 있지만, 대형몰 같은 데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롯데마트에 들어가서 장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있는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장사하기로 했다. 이럴 때 권리금이 금지되어 있는 게 일반 룰이에요. 근데 그걸 또 권리금을 주고 사고팔고를 하거든요. 그게 이미 불법적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측에 그 들키면 소위 쫓겨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그 거래를 할 때는 모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위험 요인. 또 하나의 특수상권의 위험 요인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특수상권 측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갑의 횡포.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대형 몰에서 대형 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명절 같을 때 상품권 같은 걸 좀 팔아줘야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내가 그 몰에 대한 상품권을 일정하게 안 팔아주면 그 다음부터 괴로운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예 안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 사업기간이 보장되느냐? 계약서상으로는 5년간 계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몰에 수수료 매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특수상권 입장에서는 내 매출의 일정한 퍼센트가 그 사람들의 수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매장을 막상 운영해 보니까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몰 입장에서도 매출이 안 나오니까 수수료가 엄청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 과연 유지해 줄 거냐? 법적으로는 유지를 해줄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스트레스를 줘서라도 내보내려고 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경쟁 브랜드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스스로 도태되게끔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적으로야 사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내가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장사가 어느 정도 잘 안 돼 버리면 그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수수료가 높은 데는 40% 이상 수수료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 일반 로드샵에 들어가면 보통 임차료의 비중이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수료를 40%를 주기로 했다고 하면 임차료가 40%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마진이 장사가 아주 잘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장사가 안 돼버리면 그 매장에서는 안 남는 게 되죠. 그러니까 몰 측은 돈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소위 특수상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은 그 몰이 망가지는 경우예요. 유명한 몰은 안 망가질 것 같죠? 예를 들면 스타필드는 안 망가질 것 같죠? 롯데몰은 안 망가질 것 같죠?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겁니다. A라는 대형 쇼핑몰이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7년도에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또 다른 몰이 그 지역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만들어졌던 특수상권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작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권이 망가지는 건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해서 특수상권에 입점을 했는데 그 몰 자체가 망가져 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들 하는 분들 계세요. 어디 푸드코트에 입점 제안을 받아요. 그럼 푸드코트고 그 지역도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상권도 탄탄할 것 같아서 푸드코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뭘 기대하고 들어갔을까요? 그 정도 매장은 유동인구도 충분히 있을 거고 분명히 기본을 할 것이다. 한 달에 뭐 한 4천, 5천 파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푸드코트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특수상권의 위험 요인인 건데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현저하게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